하나의 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위대한 인물들의 식탁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을 야사로 풀어보는 음식과 역사의 신선한 만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쿡방야사의 진행을 맡은 한창원입니다. 자, 그럼 쿡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사를 맛깔나게 풀어주실 분입니다. 역사 전문가 임동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동현입니다. 오늘 역사적 사실과 야사를 적절히 버무려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쿡방야사에서 쿡방을 담당해 주실 분이죠. 역사 속 음식들을 새로운 감각으로 재현해 주십니다. 요리계의 젊은 피 이재범 셰프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인들의 식탁을 담당할 메인 요리사 이재범입니다. 역사 속 요리들을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여러분들과 맛있는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음식에는 먹는 이의 삶뿐만 아니라 당대 사회상과 시대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쿡방야사는 이런 음식을 소재로 역사적 인물들의 삶을 좀 더 야사스러운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 좋게 배부르고요. 재미있는 야사로 뇌 부르게 즐기는 음식 역사 기행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만나볼 주인공을 먼저 소개해 볼 시간입니다. 임 교수님 어떤 인물인지 힌트 좀 주시겠어요? 예, 흔히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인물. 3대 거장. 우리 이렇게 1대1에 3대 너무 많이 헷갈립니다. 3대가 누구죠?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 예술가이고요. 아마 이 사람을 모르는 분은 계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작품을 한 번도 안 본 분은 안 계실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네, 전 세계 미술 교과서에 등장할 정도로 예술사에서 빠질 수 없는 분이죠. 천재 화가, 조각가. 오늘 쿡방야사 주인공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한 교수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만약에 미켈란젤로가 지금 한 교수님 소개를 들었으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좋은 말 했는데? 미켈란젤로가 다른 르네상스 시기의 다른 예술가들처럼 여러 분야에서 다재다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회화, 조각, 건축, 문학까지요. 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조각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각이 회화보다 우월한 믿음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화가로 불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남긴 편지들을 보면 말미에 조각가 미켈란젤로 보나로티 서명을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천재지만 짜증난다. 네, 앞으로는 제가 조각가 아니 그냥 예술가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켈란젤로가 정말 다방면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천재 예술가인데요. 그의 작품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경이로울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켈란젤로는 1475년 이탈리아 카센티노의 카프레제에서 태어납니다. 카프레제가요, 아레조라는 도시 인근의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그 미켈란젤로의 아버지는 지방 행정관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미켈란젤로가 예술을 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미켈란젤로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13살이 되던 때 도메니코 기를란다요라는 화가의 공방에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예술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도제식으로 배웠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다가 메디치가와 당시 피렌체 통치자였던 메디치가와 연이 닿는데요. 메디치가가 수집하고 있던 고대의 예술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메디치 궁정에서 그 예술품들을 직접 보고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예술의 폭을 넓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르네상스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정말 한평생을 예술에 바친 장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죠. 그런 만큼 대표작을 골라보려고 해도 정말 밤새워도 얘기가 안 끝날 것 같은데 임 교수님께서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예, 대표작이 너무 많죠. 예, 제가 널리 알려진 작품들만 소개를 해드리면 뭐 가장 유명한 것은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피에타라는 작품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건축가로서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데요.
다른 여러 건축가들과 함께 성베드로 대성당 건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요. 또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피렌체, 베네치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하는데요. 26살 때 피렌체에서 작업했던 대리석조가 그 다비드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쨌든 미켈란젤로는 1564년 로마에서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작업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고 전해지죠. 89세 돌아가셨다면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오래 사신 장수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드문 사례죠. 그 르네상스 시기에는 오늘날보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죠. 더 짧았을 것 같은데. 예, 그 오늘날의 관념에서는 흔히 이상적인 수명이 100세인 것 같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르네상스 시기에는 70세였습니다. 네. 동료 예술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라파엘로 같은 경우는 37세에 세상을 떠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67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미켈란젤로의 인생을 보면 평생 작품 때문에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스로를 굉장히 혹사시키는 맞아요. 삶을 살아왔는데 네.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좀 궁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비결을. 네. 일 중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실 건강이 아주 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90 가까운 나이까지 살았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장수를 했을까? 아마 우리 최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알려진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최근에 미켈란젤로의 식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역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식단에서 장수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 글을 모르는 하인을 위해서 만든 일종의 쇼핑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선을 그어놨고요. 아침 메뉴, 점심 메뉴, 저녁 메뉴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죠. 첫 번째 메뉴를 보시면 빵 2조각, 그리고 포도주 1리터, 그리고 청어, 그리고 토르텔리. 이 토르텔리라는 거는 파스타의 일종인데요. 만두처럼 생긴 파스타라고 면이 보시면 길쭉한 면이 아니라 예, 예. 만두처럼 생긴 면으로 만든 파스타다. 예, 맞습니다. 예, 두 번째 메뉴는요. 소금에 절인 청어, 빵 4조각, 그리고 2종류의 포도주인데요. 하나는 생선을 위한 포도주, 그리고 다른 하나는 토르텔리를 위한 포도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익힌 시금치 1접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뉴는 빵이 6조각, 그리고 피노끼. 이게 저 채소의 일종인데요. 한국말로 회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수프 2그릇, 그리고 청어, 포도주가 있습니다. 요 식단을 보면은 아마 육류보다는 생선을 훨씬 선호했던 것 같이 그러네요. 느껴집니다. 자, 건강한 재료로 과식하지 않은 것도 비결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모두 미켈란젤로 식단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분이 등장할 시간입니다. 쿡방 야사의 전담 셰프시죠. 우리 이재범 셰프가 오늘은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을까요? 기대가 많은데 혹시 미켈란젤로의 쇼핑 리스트에 있는 바로 그런 요리가 아닐까요? 셰프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늘은 미켈란젤로의 식단 중에서 토르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미켈란젤로도 반할 만한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